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5일 기후 세번째 기사 1465년 명성화 1년 아산현을 다시 세웠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5일 기후 네번째 기사 장령 정괄이 상소하기를 신이 삼가 김진지에게서 뇌물을 받은 재상을 수액할 일을 가지고 여러 번 상종을 번독하였으나 유윤을 입지 못하였으니 물러가서 생각하여도 감히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법이라는 것은 나라의 제방이니 하루라도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제방이 없으면 나라는 나라 구실을 못합니다. 근자의 성상께서 소위 한식으로 근로하시어 섭양을 이르시니 옥체가 미령하심으로 여러 신하들이 모두 온천에 목욕하시기를 청하였습니다. 성상께서 오히려 폐해가 백성에게 미칠 것을 염려하여 지용의 여러 물건을 일체 모두 절감하여 따로 상정을 하여 엄격하게 준비하지 못하게 하여서 하유하신 것이 순순 반복하였고 또 군대 의사를 보내어 비위를 규찰하게 하였습니다. 김진지가 성상의 뜻을 몸받지 못하고 불법하게 나누어 거두어들여서 백성의 고효를 짜내어 한몸의 회례의 미천으로 삼았으니 군명을 거역하고 국법을 파괴한 죄는 죽어도 남은 죄가 있습니다. 오로지 김진지를 뵈니 일국의 신민이 모두 성상께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지극하심을 알고 형벌을 쓰는 공정하심에 탄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진지의 뇌물을 받은 자는 모두 정부와 육조의 대신과 근신입니다. 대신 근신으로서 소행이 이와 같다면 나머지야 무엇을 책하겠습니까?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법이 파괴되는 것은 귀신 근신으로부터 시작된다 하였습니다. 하물며 법에 있기를 준자 받은 자가 죄가 같다 하였습니다. 지금 준자는 이미 법에 처치하였는데 받은 자는 놓아주고 묻지 않으시니 법에 어떠합니까? 알지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이미 알고서도 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법을 범한 자를 무엇으로 징계하겠습니까? 신은 나라의 제방이 여기에서 한번 무너지면 예의 염치가 따라서 베풀어지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받은 자를 책하지 않는 것은 대신을 우대하는 것입니다. 성상께서는 대신을 우대하시나 신은 국법을 아낍니다. 대신을 우대할 수는 있지만 국법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신이 여러 번 성정을 번독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그 정열을 받은 물건이 민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반드시 관고에서 나온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제는 대의로 결단하여 먼저 귀신 근신의 법을 무너뜨린 죄를 다스리시고 뇌유를 받은 물건을 도로 받아들여 국법을 바르게 하고 염치를 가다듬으소서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5일 기후 다섯번째 기사 종친부 덕승군 이민희를 보내와서 문안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5일 기후 여섯번째 기사 제도 관찰사에게 이르기를 이번에 반포하여 내린 사문 내에 다만 도둑질을 범한 외에 모두 용서한다 하였으나 그 중에 지나치게 형벌한 관리는 얘가 고살과 같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무리는 방면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6일 경술 첫번째 기사 욕실에 나아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6일 경술 두번째 기사 왕세자에게 명하여 좌상 우상의 군사로 광덕산에서 몰이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6일 경술 세번째 기사 충훈부에서 문승군 유수를 보내와서 문안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6일 경술 네번째 기사 함령군 이인, 덕성군 이민에게 각각 옷 1령씩을 주었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7일 신의 첫번째 기사 욕실에 나아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7일 신의 두번째 기사 내정에서 군사를 크게 궤양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7일 신의 세번째 기사 정은 김지가 상소하기를 신은 생각한데 염치는 인신의 큰 절개요 법령은 인주의 큰 권세이니 염치의 도리가 없어지고 법령을 행하지 않고서는 능히 국가를 다스리는 자는 있지 않습니다.
먼저 번에 김진지 등이 법을 어기고 함부로 거두었다가 이미 복주되었으니 어찌 충청도 백성이 마음에 쾌할 뿐이겠습니까? 일국의 신민이 전하께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 형벌을 쓰는 지극한 덕에 감격하지 않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뇌물을 받은 자가 대개 모두 당노의 신하이니 마땅히 절개를 힘쓰고 법을 지켜 서류의 법이 되어야 하겠는데 도리어 편안히 받았으니 염치의 절개와 법을 두려워하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버려두고 묻지 않으시니 신은 법을 범하는 자가 징계될 바가 없을 듯합니다. 또 회례는 비록 김진지의 사사 물건이라도 마땅히 징수하여야 하겠는데 하물며 불법하게 백성에게 받은 것이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바로는 생각하건대 뇌물을 받은 사람이 예에 따라 은사를 받았으니 비록 내버려두고 논하지 않더라도 그 받은 물건은 율문의 정장을 징수하는 법에 의하여 요사의 영을 내리시어 하나하나 추국하여 아우러 관가에 몰수하여 국가의 법령이 폐위한 데 이르지 않게 하소서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7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충청도 도우절제사 이윤손의 치게 하기를 호랑이가 사람을 상하였으니 청와대 의원을 보내어 구제하고 치료하소서 하였다. 곧 내이 문환 등을 보내어 약을 가지고 가서 구제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7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왕세자에게 명하여 교회에서 매사냥을 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7일 신의 여섯 번째 기사 일본 국기내 섭진주, 병고진, 평방식, 부위, 충길, 서해로, 구주, 도원수, 원교직, 대마주, 평조신, 종은, 7일, 전국 등이 각각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욕실에 나아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거가를 따르는 의정부 6조에서 와서 문안하였다. 전교하기를 내 병이 이미 차도가 있다 하고 인하여 술을 먹이도록 명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8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왕세자에게 명하여 동문 밖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8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이보다 먼저 양성 사람이 현감 정석년이 불법하게 출염하는 일을 호소함으로 의금부에 내려 공문하게 하였었는데 이때 이르러 사유로 용서를 받고 다만 그 관직을 파면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물거윤 이철이 병으로 대가를 따르지 못하니 행궁에 머물러 조리하라고 명하고 물건을 심히 후하게 주었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에게 전교하라기를 호랑이에게 상하고 병든 군사에게 약물을 가주어 주고 병이 낫거든 또 행랑과 강력을 주어서 올려보내라 하였다. 강력은 이문 제3권에 보면 사객이 왕래할 때 무직인이 타는 옷에나 나귀를 말한다고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10일 가빈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행궁을 출발하여 풍천에 이르렀다. 이날 새벽에 중 세 사람이 군사의 남비를 훔쳤다. 명하여 물으니 한 중은 이미 도망하였고 두 중은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으므로 의금부에 명하여 잡아오게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10일 가빈 두 번째 기사 상군으로 하여금 길 옆 산기슭에서 몰이하게 하고 저녁에 직산에 머물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11일 을미용 첫 번째 기사 이보다 먼저 운수부령 이효승이 서울에 와서 천안에서 잤는데 도적이 의복을 훔쳐갔다. 군사 강흡이 방수와 직숙하는 사람을 국문하에 아뢰었으나 착오가 많으므로 파직을 명하였다. 저녁에 진 위에 머물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1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왕세자에게 명하여 여러 위의 군사를 거느리고 산을 포위하고 사냥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12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대가가 고산원은 뜰에 이르니 연을 배정하는 가근장이 모두 잔열하여 충실하지가 못하였으므로 자사원과 관찰사 경력 등을 잡아서 추국하였다.
용인도천에 이르러 우승지 윤필상에게 명하여 최향 환경 등을 국문하게 하고 또 교차를 못하였다 하여 병조 주하랑 조건을 행옥에 가두었다. 저녁에 낙생역에 머물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1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대가가 도비연에 이르니 도승에 머물러 있는 의정부 육조에서 풍정을 오리었다. 큰 비가 그치지 않으므로 먼저 중사 안중경을 보내어 기로, 유생, 창기 등의 가요를 받았다. 먼저 대궐에 이르러서 명하여 최한경을 용서하게 하고 드디어 황궁하였다. 사정전에 나아가 대가를 따른 종친 제추와 대가를 맞은 종친 제추를 불러 술자리를 불었다. 중상은 궁중에서 왕명을 전하는 내시이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13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기로, 최윤해가 등이 가요를 드리기를 공손히 생각한데 조상전하께서는 도가 사망 오지보다 높으시고 운수는 억천만년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 공적이 모두 빛나니 수위의 다스림을 빛나게 나타내었고 백관이 잘 다스려졌는데도 오히려 간식의 수고를 더하시었습니다. 옥체가 절선에 조금 미령하시니 여러 신하가 모두 조습하시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에 때는 바야흐로 가을이 왔는데 대가가 온천에 거동하시어 양궁이 가지런히 가시어서 수십일간 머물렀습니다. 마을과 들의 사람들이 분주하여 비록 천일이 빛을 머물기를 원하나 도성 사람들은 방황하여 운예를 오래 바라기에 괴로웠습니다. 이에 9월 13일에 난예를 돌리시어 용기가 출발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기운이 운수의 뻗치었으니 백리 산천의 빛이 비치고 기쁜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으니 굿이 사녀도 헌미하였습니다. 신등은 모두 학발의 나이로 난필의 돌아오심을 듣고 노래가 너음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송사를 드립니다 하고 송에 이르기를 밝으신 우리 임금이시여 문을 꾀하시고 물을 빛내셨도다. 건운을 타고 부서를 쉬어서 우리나라를 벗어나여 차지하시니 도가 정치에 협족하여 예를 제정하고 약을 만드셨네. 때는 큰 모유를 이루어 삼수가 안정되었는데 이미 다스려졌다 생각지 않으시고 마음을 작게 하여 공경하고 삼가시었도다. 지나치게 근심하고 부지런하시어 절선히 미령하시니 여러 신하가 청을 오리어 탕천에 거동하시었는데 탕반에 잠깐 드시니 작은 병원이 영구히 나으셨네. 이나여 백성을 살피시니 놀고 사냥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부가 서로 경사로 여기어 마을에 넘치고 거리를 메웠도다. 우리 왕께서 편치 않으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풍년이 있으리요. 풍년의 경사는 전후에 탁월하였도다. 임금의 덕을 사모하여 용약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였네. 남방에 그가를 머무르시어 열흘이 지났는데 법가를 돌리시니 상스러운 바람이 수레바퀴에 일어나 환승은 시가에 오르고 기쁨은 성굴에 넘치어도다. 분무가 가까워지니 어찌 즐겁지 않으리까. 하물며 신등은 노년에 편백되게 도견을 입어 수역으로 편안하고 한가롭게 지내고 있도다. 오색구름은 지척에 있고 백일은 우러러보며 공손히 가요를 드려 화축을 본받고 만년이 되도록 크나큰 복을 드리나이다 하였다. 중궁에서 가요를 드리기를 극이 덕건대 신우는 옥백으로 만국의 조회를 받고 문왕은 풍화를 이남에 나타내었으니 그 근원을 따져보면 도산의 성녀와 관저의 습덕이 있어 내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손히 생각한데 우리 조상 승천, 제도, 열문, 영무, 전하께서는 신우, 문왕의 성덕으로 도산 관제의 배필을 얻으시어 다스림이 정하여지고 공이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백공이 다스려지지 못하고 한 사람이라도 소업을 얻지 못할까 염려하시어 여러 장사에 근심하고 부지런하시어 절선히 미령하시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조화를 정지하시고 드디어 온천에 거동하시었는데 이때 적불로 수행하시어 유예를 비밀히 도우시었습니다. 만가지 보아는 고논에서 이루어짐을 고하고 억조 배성은 모림하신 것을 서로 경사로 여겼습니다. 여러 수령들이 직책을 다하였으니 옥백으로 조회하는 것을 징험하겠습니다. 민속에서 노래를 부르니 풍화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일륜이 자리를 돌리시니 월륜도 광채를 함께 하였고 삼선의 덕색이 쏟으니
구시가 환승을 다합니다. 신등은 성택에 목욕하여 수역으로 편안하고 한가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양료의 남은 광채를 바라보고 삼호의 축수를 노래합니다 하고 사에 이르기를 도산은 서경에 실리고 관절은 시경에 노래하였도다. 만구의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 왕후께서 이으시어 곤화를 융승하게 하고 모의를 정제하시었네. 봉필이 남방으로 순행하시니 적불이 따르시어 영천에 나아가 성궁을 편안히 하셨고 천안이 즐거우니 곤의도 기뻐하셨네. 곤의뿐 아니라 역경사가 사역에 협족하였도다. 백성은 말하기를 우리 후께서 우리를 옷 입히시고 우리를 먹이시어 지난해에는 경작하는 것을 살피시어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주시고 금년 가을에는 우리의 넉넉지 못한 것을 도와주셨으니 우리의 곡식 농사가 모두 같아진 것은 곤후의 덕이로다 하였네. 밝음은 이르를 합하여 우리 민막을 비치니 남방 백성의 기쁨은 부모를 얻은 것 같았고 도성 사람이 바람은 발돋움하여 기다렸도다. 양궁이 나녀를 노리시니 만백성이 기뻐하였고 분주하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여 마을과 길을 메우네. 하물며 신의 무리는 오랫동안 성택에 모욕하였으니 길 왼쪽에서 붙들고 끌고 하며 기뻐 뛰는 것을 어찌 이기리이까. 강구에서 노래하여 덕음을 음행체하며 천만년이 되도록 길이 보존하여 잊기 어렵겠도다 하였다. 유생, 고, 세, 봉 등이 가요를 드리기를 주상전하께서는 총명 예지하신 작품과 신성문무하신 덕으로 크게 천명에 응하시어 빛나게도 홍도를 주장하시었습니다. 도가 흡족하고 교화가 융성하였으니 어진 은혜를 무외하게 입게 하시고 예를 제정하고 약을 만들었으니 정치의 공연은 대유에 올랐습니다. 이미 사방에 근심이 없음에 이르렀으나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소업을 얻지 못함이 있을까 염려하셨습니다. 근심과 근로가 쌓여서 절선하는 것이 미령하시니 이에 우악한 순행한 것을 상고하고 당반의 모욕하는 것을 겸하였습니다. 드디어 남묘의 추수하는 것을 살피고 탕천의 거가를 멈추었습니다. 양료가 아울러 밝으니 전리의 휴척을 통찰하시고 만면이 모두 기뻐하니 늙은이 젊은이가 고루 즐거워하였습니다. 은혜의 이슬이 축축히 젖고 어진 바람이 화창하여 남방 백성의 구름을 바라는 뜻은 미루하였으나 도성 사람이 임금을 기다리는 마음은 간절하였습니다. 용기가 출발하니 난녀도 바퀴를 돌이었습니다. 기뻐하는 소리는 교전을 두르고 화목한 기운은 천지에 가득하였습니다. 신은 방궁에서 편안하고 한가롭게 지내며 신화에 목욕하였습니다. 많은 선비가 음숙하고 장한 것은 비록 문왕의 편안함을 본받을 수 없으나 깊은 빛은 은은하여 더욱 서로 더불어 우순을 회복한 것을 경하합니다 하고 송에 이르기를 크신 우리 임금이시여 덕이 하늘에 통하였도다. 부인을 쥐고 운수를 열어서 우리 조선을 안모하시니 다스림은 태평을 극하여 사방이 편안하고 고요해졌도다. 상상께서 만족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다스림이 흡족하지 못하다 생각하시어 소위 한식으로 하루에 만기를 살피시더니 근심과 근로가 쌓여서 천하가 조금 미령하셨네. 바야흐로 성한 중추의 남복에 순행하시어 방면을 살피고 민정을 관찰하시 하니 여러 수목이 직책을 다하였고 드디어 온천에 가시어 절선하시며 목욕하셨도다. 우리 임금께서 논의는 것은 안락을 위한 것도 아니요 오유를 위한 것도 아니며 백성의 추수하는 것을 살피어 도와주고 기쁘게 하자는 것이니 아이와 늙은이가 마을에서 도로에서 다투어 취화를 우러러 보는구나. 노래하며 모두 말하기를 우리 임금이여 신성이여 요 임금 같으시다. 함께 비논이 만년토록 우리나라를 보존하소서 하였네. 하물며 신의 무리는 관간한 말 속으로 외국되게 생성의 은혜를 입어 반학에서 편안하고 한가롭게 지내고 있도다. 지금저라면 머리를 조아리니 이미 편안하고 또 길하신데 무엇으로 드리리까. 천만 억년을 수하소서 하였다. 중궁께 가요를 드리기를 엎드려 보건대 중궁 자성 왕비 전하께서는 상풍이 시몬하고 아름다우시며 몸소 근금을 행하시어 순종으로 건을 받으시고 밝음으로 해를 작하시었습니다. 가만히 신유를 도우시어 능히 우예의 교화를 나타내시고 드디어 법가와 함께 잠깐 온천의 행궁에 가시었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서로 경하하여 민중의 성성을
송승이 올랐습니다. 비록 남방 백성은 모두 오신 것을 기뻐하나 도성 사람들은 오랫동안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에 9월 13일에 옥렬은 움직이니 현도 바퀴를 돌렸습니다. 기뻐하는 소리는 신도에 넘치고 아름다운 기운은 초위에 가득하였습니다. 신등은 모두 광비로서 우상의 자취를 붙이고 있으니 성미한 일을 가송하는 것이었지 감히 남에게 뒤지겠습니까 하고 송에 이르기를 어지신 우리 왕후를 흠모하노니 곤의 후함으로 건을 작하시어 공은 내조에 빛나고 그 덕은 견천에 합하였도다. 휘음은 태사의 어지심을 능히 이으셨도다. 때는 중추에 온천에 거듭하시니 용기가 출발하자 적불로 따르셨도다. 목욕하여 날로 새로워져서 성궁을 편안히 하시니 작은 병원이 영궁이 나와서 양궁이 돌아오셨네. 도성 사람들이 즐겁고 기뻐하여 바라보고 모여들었네. 신의 무리는 관관으로서 즐겁게 반궁에 있으며 공경하여 길 왼쪽에서 맞이하여 가송을 드리도다. 이 백성의 부모로서 만년을 수하시고 본지가 백세토록 오이 등굴같이 면면하소서 하였다. 기생 약중내 등이 가요를 드리기를 엎드려 보건대 육룡이 황도에 나르니 취화를 천구에 나부끼고 쌍봉이 자소에 내리니 요함을 일하여 드립니다. 생가는 다투어 끊고 기라는 어지럽게 헤쳐졌습니다. 공손히 생각한데 신노는 공을 이루고 지극한 어지심은 덕을 가주어서 만기를 청철하여 더욱 넉넉하시고 사청을 통달하여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예, 악이 조용하니 군주의 법칙을 세우시고 도수가 선량하니 아름다운 순일함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자치를 배관에서 찾아 골한 법전을 천재에 거행하였습니다. 해마다 우악에 순수하고 주방에 심해하시었습니다. 요임금의 들에서 간우를 춤추고 의임금의 모임에 옥백이 달려왔습니다. 때는 8월이여 차례는 삼추에 속하였는데 법가가 잠깐 탕천에 머무르시니 작은 병환이 성상의 옥체에 영구히 낳으셨습니다. 1월이 아울러 빛이니 전리가 좋고 나쁜 것을 통찰하였고 기뻐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오르시니 사내에 기뻐하는 것을 울현하였습니다. 비록 남방 백성이 순위를 기쁘게 보나 도성 사람은 당예를 고대하였습니다. 빨리 돌아오시니 뇌정은 오색의 의장에 끼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구가하는 것은 일대 융성함에 속하였습니다. 화압의 더 높아 보이고 건물은 다시 화려합니다. 첩등은 멀리 봉도를 떠나 외람되게 이원에 적을 두어서 나아가기는 해같이 하고 바라기는 구름같이 하였으니 난로가 돌아오는 것을 기쁘게 영접하였고 높음은 하늘을 짝하고 두터움은 땅을 작하였으니 원컨대 귀도의 영장을 누리소서 하고 사이에 이르기를 대가가 남방으로 순행하여 옥천에 머무르니 가을바람 행전에 상스러운 연기를 보겠네. 사나가 빛이 바뀌니 언루가 돌아오고 나귀가 소리를 가지런히 하니 순현에 합하도다. 천년에 한 번 맺는 선과가 있고 만세를 부르니 채산이 곱도다. 피리와 노래로 길이 요지의 잔치를 받으니 밟고 춤추며 학산의 연장을 비나이다 하였다. 중군께 가요를 드리기를 엎드려 생각한데 일어를 따라 탕천에 머무르었으니 모두 원륜의 비침을 우러렀고 예상을 해치고 봉도에 내렸으니 저기의 돌아오심을 기쁘게 맞았습니다. 공손히 생각한데 성품이 부드럽고 착하시며 덕은 큰 아름다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아비가 되고 고는 어미가 되니 부재의 어짐을 도와서 이루고 가을에는 거두는 것을 살피고 봄에는 가는 것을 살피니 유해의 도를 도와서 행하셨습니다. 창필이 더디어 영정에 머무르시니 작은 병원이 성궁에 영구히 나으셨습니다. 비록 남방 백성이 우악의 순행을 기뻐하나 도성 사람은 당예의 바람이 오래였습니다. 나녀가 돌아오자 어허니 따르니 기뻐하는 소리는 시조에 넘치고 기쁜 기운은 성굴에 넘쳤습니다. 첩등은 이원의 말기요 법부의 천공으로서 취하의 돌아오심을 기쁘게 듣고 감히 벽도의 드림을 본받습니다 하고 사이에 이르기를 절서는 삼초의 달에 속하고 연은 오색 수레를 따라도다. 요지에 목욕하여 파하고
경화로 향하니 조야의 기뻐하는 소리가 기백에 더하였네. 향기로운 티끌은 초 위에 고요하고 상스러운 기운은 반도에 많구나. 첫눈에 또 꽃을 피웠으니 비로소 새 노래를 악보에 실어야 하리로다 하였다. 수위의 다스림은 옷자락을 넘어뜨리고 두 손을 잡고 가만히 있어도 백성이 스스로 손으로 화하는 것을 나타낸다. 운예는 가뭄의 비를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헌미는 기뻐서 눈썹이 올라갑니다. 학발은 노인의 백발을 비유합니다. 삼수는 북동남의 변경을 말한다. 도견은 천하를 잘 다스림이고 수역은 오래 살았다고 할 나이를 말한다. 모림은 후비가 국모로서 백성에게 임하는 일이다. 삼사는 삼신산을 말한다. 덕음은 임금의 말씀이고 무외는 왕은 천하를 집으로 삼으로 바깥이 없다라는 말이다. 관가는 뜻하는 바는 그나 행함이 없습니다. 허는 제후의 부인이 타는 어피로 장식한 수레를 말한다. 요함은 훌륭한 서찰이고 사총은 널리 사방 만민에게서 듣고 막힘이 없음을 말한다. 봉두는 선인이 살고 있는 곳이고 이원은 기예를 배우는 곳이고 예상은 선인이 입는 옷이며 부제는 천지를 나타내고 유예는 순수를 말하고 법부는 악곡이고 기백은 아름다운 고우를 말한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13일 정사 세번째 기사 의정부 조하찬성 윤사분 등이 전문을 올려 환가한 것을 하려했는데 그 전문에 이르기를 우악에 해마다 순행하니 가는 곳마다 서로 경사로 여겼습니다. 탕반의 잠깐 모욕하니 이미 편안하고 또 강령하였으며 난가가 돌아오니 여정이 서로 기뻐하였습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하늘의 큰 명령을 받아서 세상을 대위에 올려놓으나 오히려 여정의 부지런함을 쌓아서 성령을 기르는 복에 조금 어긋났습니다. 풍속을 살피는 것을 주전해서 상고하여 그 지방을 심의하고 드디어 우연에 모욕하시니 약을 쓰지 않아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유예는 제우의 법도가 되고 상벌은 선왕의 관풍에 비하였습니다. 법가가 돌아오시니 도성 사람의 바람을 크게 위로하였습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신등은 기쁘게 경사를 만나서 신거를 크게 바랐습니다. 다수 다남은 화봉인의 삼축을 본받고 여기 여식은 주아의 시에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여기 여식은 시경 초자편에 복이 백부 여기 여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가지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대로 법도대로 한다라는 말이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14일 첫번째 기사 임금이 범이 창덕궁 후원에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부각에 가서 표범을 잡고 돌아왔다. 와.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15일 김이 첫번째 기사 지평 유자한의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나인덕중이 두 번 귀성군 이준에게 편지를 통하여 어찌 서로 응하지 않고서 그렇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김진지가 함부로 회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이미 극형을 당하였는데 뇌물을 받은 장수와 재상은 내버려두고 묻지 않으시니 이 때문에 장령, 정괄이 온양에서 여러 번 천총을 번독하였으나 끝내 유연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신들이 반복하여 생각하여 보건대 예전 사람이 이르기를 법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귀건으로부터 시작된다 하였으니 어찌 기건 때문에 법을 굽힐 수 있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진주 목사 신윤보가
7월에 강을 건너 손님을 잔치하다가 사람이 많이 빠져주고 시체가 물 위에 뜬 것이 무려 7인이라 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직산 아중에 있는 노자가 음식을 갖추어 가만히 음죽에 갇혀있는 도적에게 먹였으니 정상이 관련됐던 탑니다. 창근대 모두 국문하소서하였다. 임금이 비현 앞에 나아가 합에 나아가 유자한을 불러서 이르기를 신윤도 일은 내가 이미 들었고 직산의 일은 너희들이 어떻게 알았는가. 나인의 간사한 정상은 이준이 더불어 응하지 않고 곧 와서 고하였으니 마땅히 상을 주어야 할 터인데 어찌 벌을 주겠느냐. 대신에 뇌물을 받은 것은 예전부터 그러하였으므로 내가 이미 허론하였는데 어찌 여러 번 그리낌 없이 번다하게 말하느냐 하고 이날 끌어내라고 명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1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사관원의 관리를 승정원에 불러 조하승기 윤필상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귀성군은 종실의 지치느니 내가 그에 관여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안다. 만일 죄가 있다면 어찌 남의 말을 기다리겠느냐. 만일 남의 말을 다 믿는다면 주공이나 공자가 모두 그런 사람일 것이다. 말한 바 장상의 일은 또한 이치가 있는 듯하여 내가 이미 허론하였으므로 다시 그 일을 듣고자 하지 않았는데 유자한의 말이 마침 이르렀기에 이 때문에 끌어낸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으로 왁자하게 떠들지 말고 진실로 품은 바가 있으면 다 말하라.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간관의 일을 말하는 것은 사직의 복이다 하였다. 너희들은 이 뜻을 알고서 숨기지 말라 하고 인하여 명하여 술을 먹이어 보내게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17일 16 첫 번째 기사 의정부 6조에서 풍정을 올린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서 받았다. 왕세자가 효령대군 이보와 그가를 따른 제추 등과 더불어 입시하였다. 예관이 칠서하기를 영천에 목욕하여 성하게 천휴에 응하였는데 난로가 돌아오니 여정이 믿음직합니다. 삼가 천만세의 수를 올립니다 하였다. 여러 정치인 제추가 차례로 수를 올리고 날이 저물었어야 파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19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박원형을 우찬승으로 윤자를 경기 도관찰서로 조성산을 전라도 수군 처치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19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지평 유자한이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승무는 부교리 금이영이 문종조의 예문대교가 되어 세종께서 처음 승하시어 제궁이 빈전이 있었는데 금이영이 최복 차림으로 창기의 집에 출입하다가 탄핵을 당하여 망명하였으니 조신과 더불어 함께 반열에 있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21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장차 친히 영릉의 별제를 행하려 하여 바깥일이 이미 판비되었는데 전교하기를 오늘 바람과 우레의 징조가 있으니 만일 큰 풍우가 있으면 비단 제사를 행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군사가 강을 건너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정지한다 하고 이날 영의정 신석주에게 명하여 대행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2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왕지를 받들어 함길도 평안도 도채방사에게 치서하기를 송굴은 본래 이달에 잡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1년도 잡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기계가 소우하여 검가하지 못한 까닭이므로 지극히 부당하다. 그러나 이 왕의 죄는 용서하고 다스리지 않겠다. 만일 이와 같이 너추기를 그만두지 않으면 죄를 장차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각자가 조심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2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백간이 탄일을 진하하였다. 임금이 화위당에 나아가 왕세자 및 효령대군 이부 이민대군 이구 영대군 이영과 이품 이상의 종친 제추를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병조판서 김질에게 명하여 군사에게 술을 먹이게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2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성직이 사인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주시로 37권 세주 11년 9월 26일 경호 첫 번째 기사 햇물이 하였다. 세주시로 37권 세주 11년 9월 26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지휘중추원사 김계를 강원도 고성의 온정에 보내어 행궁을 수리하였다. 세주시로 37권 세주 11년 9월 26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저녁에 비현 앞에 나아가서 성균 사의 정자영 직강 유희익 이조판서 한계의 호조판서 노사신 및 이조참판 강희맥을 불러 주역의 구결을 의논하고 방충이 되었어야 파하였다. 구결은 한문의 한 구절 끝에 다는 토를 말한다. 세주시로 37권 세주 11년 9월 26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승정원에 명하여 경상도 관찰사에게 치서하여 소훈의 어미에게 쌀 10석을 주게 하였다. 세주시로 37권 세주 11년 9월 27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사정들이 나가 상첨을 받았다. 조화장 최한과 판한승부사 이석형 호조판서 노사신, 형조판서 홍은, 이조판서 한계희, 동지중추원사 김국광, 경주참의 박중선, 지사 이윤인 및 상천관이 모두 입시하였다. 임금이 최항에게 이르기를 어제 정자영, 유희익 등과 주역의 이치를 강론하고 밤이 깊었어야 파하였는데 그 이치가 무궁하다. 지금 바늘에 있는 조신 중에 누가 주역의 이치를 아는 사람인가? 이름을 적어서 아래라 하고 또 시신에게 이르기를 인신이 간하는 것은 관작의 높고 낮은 데 있지 않고 다만 뜻을 세운 여하에 있을 뿐이다. 만일 뜻을 세운 것이 우선 단단하다면 어찌 직질이 낮다 하여 말하지 않겠는가. 지금 상참하는 대소 관원이 한 사람도 진언하는 자가 없으니 이것은 뜻을 세운 것이 단단하지 못하여 혹 직질이 낮은 것을 혐의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비록 아래에 있는 관원이라도 다 말하고 끓이지 말아서 나의 구원하는 뜻에 부합하게 하라 하고 또 지사간 조안정을 불러 말하기를 건자의 승도들이 예전에 사전이라고 속여 말하여 백성의 밭을 강탈하는 자가 자문 많았는데 오직 너희 감감하게 진언하는 자가 없으니 이것은 간관의 죄이다 하고 벌주를 행하게 하였으므로 종친 제추가 차례로 수를 돌리었다. 세주시로 37권 세주 11년 9월 29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사정들에 나아가 상첨을 받았다. 왕세자와 영대웅 이염 함양경 이보 우의정 황수신 이조판서 한계희 형조판서 홍응 문산군 유화 호조참판 김경광 한승부용 이서 공조참의 이파 예조참의 조건 승지 및 산품이하여 상장관이 모두 입시하였는데 세자와 제추에게 명하여 차례로 수를 올리게 하였다. 투하한 낭장가로 동청주도 또한 자리에 나왔는데 임금이 낭장가로에게 이르기를 너가 본지에 있을 때 효용하다고 일컬었는데 너가 투하에 와서 기부하여 부지런히 수기하니 내가 더욱 애호하여 은혜로 어루만지었다. 나의 구휼이 아니면 너가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전일에 너가 능히 호랑이를 쏘았으니 내가 아직도 잊지 못한다. 즉시 수를 올리도록 하라 하고 또 동청주에게 이르기를 너는 젊어서부터 조정에 입시하였으니 다른 투하한 사람에게 비할 바가 아니다. 너는 마땅히 내가 기뻐하고 구휼하는 뜻을 알라 하였다. 동청주 낭장가로가 대답하기를 신등은 성상의 뜻을 잘 압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이파를 불러 말하기를 너는 도성지로서 지금 동부성지의 아래에 있으니 내가 매우 불쌍히 여긴다. 전일에 이런 너가 실로 자치한 것이니 스스로 그 죄를 아는 것이 좋겠다. 하고 한계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다음 정사에는 이 사람을 잊지 말라 하였다. 세주시로 37권 세주 11년 9월 3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지하기를 경주도 호패경찰관 이형전은 집이 진주에 있는데 기생을 데리고 잔치하여 마시고서 파한 뒤에 기생 5, 6인이 흩어져 돌아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으니 그것을 국문하라 하였다. 세주시로 37권 세주 11년 9월 30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예안, 의성, 영천, 청송, 안동 등지에 지진하였는데 향축을 내려 해괴제를 행하였다. 세주시로 37권 세주 11년 9월 30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일본구 살마주, 이집원, 우진, 우주, 태수, 등희구, 대마주, 태수, 종성지기
각각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0월 1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세자에게 명하여 무소전에 제사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0월 1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비현합에 나아가니 왕세자와 요령대군이고 이명대군이고 영대군이 염 하동부원군 정인지 봉원부원군 정장선 영의정 신숙조 우의정 황수신 좌참찬 최왕 판한승부사 이석형 이조판사 한계희 대사원 양승지 동지중 주원사 김국광 행상호군 송처관 호조판서 노사신 행상호군 김예몽 이조참번 강희맹 등이 입시하였다. 성균 생원 양수사 등 10인에게 경서를 강하게 하였는데 세자에게 명하여 책을 잡고 강하게 하며 너그러이 말하기를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가르치는 것도 배움의 반이다 하였다. 남에게 강문하는 것이 유익하니 너가 물으라 하였다. 또 겸 예문 유신을 불러 주역을 강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0월 2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남편 경주인의 장고에 의가여 아뢰기를 내자 직장 최한이 전에 예빈 직장이 되었을 때 가만히 선 상노를 놓아주고 면포를 거두어 그 첩에게 주었는데 첩은 이미 복추하였으나 최한은 아직도 승복하지 않으니 간사하기가 막심합니다. 청와대 고신을 거두고 구문하수산이 그대로 따랐다. 경주인은 고려나 조선 때 지방관청과 중앙관청의 연락사무를 맡아보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 파견된 향리, 경절이를 말한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0월 2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갑사 송씨는 직질이 본래 현의교위이었는데 백관을 가자 할 때 거짓 중의교위로 써서 올려 부장소에서 병조에 입문하여 선략 장군으로 뛰어 제수하였으니 청컨대 유수라 하여금 추국하여 개정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0월 2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남부령 전석동 녹사 이봉소는 관에서 술과 고기를 판비하여 창기를 부르고 전제 별감 유순행 동활리는 별자 김인문 종묘부승 전윤공 등과 더불어 모여서 마시었으니 청컨대 율에 의하여 과제하소서 하니 명하여 고시는만 거두게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0월 2일 병자 네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집제사 허종이 아뢰기를 지금 중국 사람 송전이 스스로 목지른 원인을 캐어보니 갑신 고려 군관 이지형이 밤에 행령을 지키는데 한 사람이 성 밑에 이르렀으며 그 내력을 물어보았으나 말소리를 알 수 없었습니다. 곧 도질제사에게 보고하니 거산 철방 유처강이 하늘을 알므로 곧 송전을 보내어 취초를 받게 하였더니 송전이 도로 야인에게로 보내는가 의심하고 칼을 끌어당겨 목을 찔렀습니다. 하고 회령질제사 유소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이번 9월 10일에 성 밑에 사는 올량합 중수 이가홍이 말하기를 수주에 사는 올량합 업계 등 6인이 자라의 집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이마차 올즈캅의 야다호 아구 등이 강 바깥 고라 이동에 와서 둔치하고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전일에 도망하여 온 인마를 모두 쇠한한다. 면 비록 오래된 원수라도 화해하겠다고 하므로 우리들이 먼저 도망하여 온 말 두 피를 보냈더니 올즈캅 등이 또 약속하기를 강을 격하게 사는 사람이 서로 더불어 딸을 시집 보내면 영구히 화호하겠다 하고 드디어 군사를 퇴각시켰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미 회령으로 하여금 만일 올즈캅이 다시 와서 화해하거든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0월 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대전 경사조의 관리가 장을 보면 자기에게로 들여온 자는 비록 사유를 지났더라도 서용하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 삼서포 만호 김호인은 자신이 장우를 범하였으니 비록 사유를 지나서 주의를 다스리지는 못하나 청컨대 장리 안에 기록하여 영구히 서용하지 말고 작물을 관가에 몰수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0월 3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삭견주 주시 등원 화겸 대마주 태수 종성직이 각각 사람을 보내와서 토삼루로 바치었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0월 5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왕지를 받으라 함길도 평안도 이 관찰사 도질제사 채방사 등에게 치서하기를. 전에는 송구를 잡는 것이 9, 10월 동안에 많이 잡았는데 지금은 아직 1년도 잡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마음을 쓰지 않은 소치이다. 또 환관에게 견제될까 염려하여 지금 모두 소원하였으니 모름지기 마음을 다하여 많이 잡으라. 만일 혹시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지양차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드디어 환관 윤득부 정준을 소환하였으니 대개 송굴은 중국 조정에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독촉하여 잡기를 심히 급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0월 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비현 합에 나아가니 효령대군 2부 이민대군 2부 영흥대군 2염 귀성군 2순 하승이 정현조 물거윤 2처 병조판사 김질, 동지중추판사 김국광, 이조판사 한계이 등이 입시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이조참판 강희맹, 병조참판 임원준, 경기관찰사 윤자 등을 불러 술을 먹였다. 김질이 취하니 전교하기를. 김질이 갑자기 마시어 크게 취하였다. 만일 주역의 위치를 물으면 반드시 망령되게 대답할 것이다 하고 손수 어탁과 진과를 내려주었다. 주하승지 윤필상이 의금부에 가서 죄수를 공문하는 일로 면전에서 하직하니 김질이 조용히 아뢰기를 복승리의 일은 애매하니 우선 그렇게 용서하시고 천천히 물어서 정상을 얻으시면 다행히 하겠습니다. 만일 다만 남의 고소로 인하여 정상을 굽히어 갑자기 죄주면 저 사람이 신원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다 말하지 말라. 내가 이미 실상을 알았다. 섬의 한두 대신이 나에게 의심할 것이 없다고 고함으로 인하여 여기에 이른 것뿐이다 하고 곧 의검부에 명하여 복승리를 구료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0월 6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이조병조의 당상 난관에게 명하여 어전에 들어와 전주하게 하고 성균관 사예 정자영 직강 구종직 유희익 주부 유진을 걸어서 모두 앞에 나와 주역을 논하라고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너 네 사람이 의리를 정하게 아니 내가 은총으로 대접하여 여러 선비를 권려하고자 한다. 내가 역전을 보니 정전을 잘 통하나 주전은 혹 막히니 주의가 정자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멀다. 내가 그러므로 정전으로 구교를 정하였다 하고 사람들을 하여금 어정 구교를 가지고 서로 논변하게 하였다. 정자영 유희익은 장구에만 구애되고 유진은 조금 능히 대답하나 임금의 뜻을 어기기가 어려서 주의를 정자의 아래 가는 사람이라 하고 구종직은 취하여 망령되게 대답하고 정자영을 주의의 위에 비기까지 하였다.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구종직은 늙어서 그런지 다른 뜻은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각각 소업을 부지런히 하여 늙어서도 게으르지 않은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긴다. 하고 드디어 구종직 정자영 등에게 옥관자를 갖춘 망건 각각 하나씩을 주고 제수하여 당상으로 삼고 또 유희 이의 작업을 더하고 유진은 병조 좌랑에 제수하였다. 말하기를 유진은 우수한 선비가 아니니 오랫동안 성균관에 둘 수 없다 하고 각각 술을 올리도록 명하고 또 사복 등을 불러 술을 먹였다. 장가로 등 안길에게 명하여 함내에 들어와서 술을 올리도록 명하고 전교하기를 이 무리는 격외의 사람들인데 투하하여 왔으니 마땅히 이렇게 후대한다. 너희들은 각각 종류 중의 임사할 만한 자를 유인하여 투하하여 오라 하였다. 이나여 정자영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면 백성을 편안히 하고 적을 제어할 수 있느냐 하니 정자영이 대답하기를 작은 백성의 괴로움은 정령이 번거롭고 부세가 중한데 있습니다. 지금 수령들이 성상의 뜻을 받들지 않고 백성에게 폐해를 끼칩니다. 참으로 능히 정부 6조의 당상을 모두 그 적합한 사람을 얻으며 감사 수령도 또한 모두 적합한 사람이 얻어져서 저절로 민폐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0월 6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정수충을 하원군으로 이파를 한승부 윤으로
김수령을 공조 참으러 안관후를 첨지중추원사로 구종직 정자영을 첨지중추원사로 삼았다. 구종직은 만년에 등과하여 연하여 외방에만 보임되었다가 이때 이르러 비로소 현달되었하였다. 임금이 자주 구종직 정자영을 시켜 이치를 논하니 두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을 고집하여 서로 다투고 논란하여 오래도록 결단하지 못하였는데 임금이 즐거워하여 조금 언수를 두어 대우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내가 두 사람이 참으로 황문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옛사람이 황금으로 죽은 말을 샀으니 저 두 사람 모두 육아의 늙은이인데 내가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설리마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 구종직 정자역은 학문에 있어서 장구를 기송할 뿐이나 정자영이 구종직에 비하면 조금 나았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0월 7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성직에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0월 8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의 왕지를 받들어 황해도 관찰사 남윤에게 치서하기를 경의 처가 병을 얻었으니 빨리 와서 보라 하였다. 전에는 유지의 통정 당사는 이라 칭하고 일품 이상은 경이라 칭하였다. 이때 남윤이 계급이 통정이기 때문에 이로 써서 아려는데 어필로 경이란 글자를 쓰고 또 종이 끝에 쓰기를 금으로는 이자를 쓰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0월 8일 이모 두 번째 기사 한승부에 싸르기를 제주 삼업에 호패를 다 준 뒤에 공천에 속한 것은 보충군인 등은 만일 구처하는 것이 없으면 반드시 유류를 가져올 것이니 청컨대 분대 경차관으로 하여금 두 건을 성안하여 각각 한 건을 그 업에 간직하고 공천 안 한 건은 도관에 보내고 보충군한 한 건은 병조에 보내어 뒷날 상고의 빈거하수산이 그대로 따랐다. 도관은 태조 원년 1392년에 설치한 고려말 조선 초 형주에 속한 낭청의 하나이다. 노비의 부적과 소승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0월 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겸예문 전낭종 유순 김계창 정효상 김유 박시영 이경동 배맹호 최자빈 조지 이익배 성진 유진 이측 손수 최한량 성현을 주하로 삼고 유윤겸 어세겸 어세공 권계희 유문통 이맹현 홍규달 이숙감 이봉 정희 이승영 김수 최숙정 손비장 이육 허선 박효원을 우로 삼아 어정한 주역 구결과 선유, 양촌, 권근의 구결의 다른 곳을 표를 붙여 좌우에 나누어 주고 매양 정강하는 날마다 시비를 논란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0월 9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성절사 송문님이 요동에서 먼저 글로 성식을 치보하기를 요동 도지위 사사에서 성화 원년 9월 13일에 무순성 비어파총 지휘동지 소욱이 사인 소위를 정하여 차견하여서 여직인을 반송하여 온 것에 의하여 이 어를 잘 아는 통사 왕안 고양 등을 시켜 물으니 여직 홀실합 등이 공초하기를 건주위 여직도독 이고 낙합 등이 나에게 각위 여직의 인신문서를 주어서 차견하였기 때문에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그 인신문서에 이르기를 금년 8월 18일에 모련 위에서 일찍이 이미 물고한 도지위 백성의 아들 고적합이 본위에 이르러 내 아비 이 오합에게 이르기를 모련이 여직 도지위 상둥계 도지위 타아지 나가 등이 낭봉 리합의 아들 낭극 리복 등과 모의하고 아진 동진위 및 속평간위의 여러 야인과 연결하여 군사 1천을 모아 장차 11월 13일에 파저강 저 아산 골짜기를 향하여 가려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죽든지 살든지 간에 조선의 인마를 힘을 다하여 약탈하여서 전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본인 등은 모두 악한 짓을 한 사람인데 우리들이 후일에 똑같이 악명을 입을까 두려움으로 건주의 장군 도독 이고 나팝은 여직지위 홀실합을 보내고
건주 좌위 도독 동사는 여직지위 고녀 가를 보내고 건주 도독 납가는 여직지위 올정기를 보내어 각위 여직의 인신 문자를 써서 총병관에게 정보를 합니다. 대인은 조정에 전문하여서 후일에 비록 사변이 있어도 우리들은 관계하지 않았음을 밝혀둡니다 했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0월 9일 개미 세번째 기사 함길도 도관찰사 강효문이 도절차사 허종에게 이르기를 지금 송문님이 보고한 상식에 대한 문서를 보내니 경은 마땅히 살피라. 이것을 비록 다 믿을 수는 없으나 방비를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경은 군사를 정돈하여 대기하라. 몰련 위와 올적합 등이 공모해 군사를 일으키면 오진에서 반드시 먼저 알 것이다. 전에 몰련 위가 군중을 모아 건주로 간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뒤에 그대로 하지 않았다 하였으니 이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다시 정탐하여 알아서 치게 하라. 지금 와서 아랜 이가 홍이 보고한다. 니마차로부터 도망하여 온 알타리 20인이 건주로 도망하여 돌아간 것은 스스로 그 원수를 피한 것이니 반드시 다시 물을 것이 없다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0월 9일 개미 네번째 기사 임금이 일찍이 평안도의 여러 진도에 유시하여 일찍이 부정하여 적의 소효를 아는 자를 뽑아서 패두를 만들고 또 용맹한 군사를 뽑아 한 부대를 만들어 한 줄기 길마다 각각 두 부대를 보내어 혹은 앞서고 혹은 뒤따라 발자국을 이어서 서로 구원하고 비밀리 적의 굴혈에 들어가서 도로의 구부러지거나 고든 것을 살피고 또 적의 물건을 탐취하여 징험을 삼게 하였는데 여러 진의 군사가 깊이 적의 굴혈에 들어가서 부락의 많고 적은 것을 정탐하여 혹은 강아지와 피물을 취하고 혹은 궁시와 의복을 취하여 돌아와서 징험을 삼는 자가 매우 많았다. 임금은 그들이 몸을 입고 깊이 들어가 정탐한 것을 가상하게 여겨 특별히 초자하도록 명하고 인하여 평안도 도지체사 양정 관찰사 500창에게 이르기를 지금 경등이 내 길로 사람을 보내어 깊이 들어가 적을 정탐하였으니 적이 우리가 정탐한 것을 알고 까닭을 헤아릴 수 없어 반드시 서로 모여 왕래할 것이므로 좋기 스스로 동요될 것이고 또 이미 지형을 알았으니 유사시를 당하여도 또한 좋기 시기를 응할 수 있다. 그러나 단신으로 적의 굴혈에 들어가서 물건을 취하여 징험을 삼는 것은 위태한 길이니 지금 다시 보내지 말고 다만 자주 강을 건너서 군사를 사열할 구경시키고 또 모름지기 척후를 부지런히 하라. 지금 온 송문님이 보고한 성식은 비록 다 믿을 수는 없으나 더 군사를 정돈 훈련하여 대기하라. 초탐한 사람들은 위태한 것을 행하여 공로가 있으니 특별히 모두 초자한다. 경은 그리 알고서 그 중에 가장 공이 있는 자는 경이 마땅한 자를 헤아려서 면포를 더 상주어 뒷사람을 격려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0월 9일 개미 다섯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 허종이 지게 하기를 고령진 밑에 사는 알타리 중추 이가 하옹이 나와서 보고하기를 알타리의 둘인 것 사오하 등이 일찍이 니마차 올적합에게 잡혀갔다가 조금 뒤에 도망하여 왔는데 이번 9월 18일에 다시 처자를 데리고 가만히 호주로 향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0월 10일 갑신 첫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방패서원 이수연이 거짓으로 방패 김효근 등 10인을 대창에 부역시킨다고 하여 부장 김맹돈에게 청하여서 부역 관자를 속여 받아서 가만히 월봉을 받았으니 청컨대 국문하여 과제하고 월봉을 받아들여 관가에 몰수하소서. 또 상원교도 성지신은 일찍이 취재하지 않았는데 몰래 치부에 기록하여 속여서 교도를 받았고 별시위 이숙재, 송계장, 임징, 장신중, 이긍명 등은 전의 작업을 속여 등수를 뛰어넘어서 품계를 더하였으니 청컨대 추액하여 개정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0월 11일 갑신 두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 허정이 온정절제사 송석손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성미 다운에 사는 올량압 상옥은 단해의 어미가 헌이 나와서 고하기를 구주에 사는 니마차 올적합 증추 아인 가무 하대 등 두 사람이 나왔는데 부사가 음식을 먹인 뒤에 하대는 아랑개의 집에 아인 가무는 단해의 집에 기숙하였습니다. 단해가 공시를 차고 아랑개의 집에 가서 하대와 서로 실랑하다가 하대를 쏘려 하니 하대가 도리어 단해의 왼쪽 젖가슴 아래를 쏘았기 때문에 하대를 체포하여 하루 동안 고려하였는데 단해는 죽지 않고 다만 피값으로 말 한 필과 언정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뒤에 단해가 죽었는데 일족의 동료 사람들이 추수 뒤에 들어가서 원수 갚고자 합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0월 11일 을류 첫 번째 기사. 건정전 문에 나아가 조참을 받고 들어와 사정전에 나아가 내종, 판서, 이상 제수와 여러 공신, 제장 등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조금 뒤에 세자가 또 입시하였다. 임금이 우찬성 박원영을 시켜 제수에게 전교하기를 경들은 주색에 침혹하지 말고 교만하고 인색한 마음을 내지 말고 각각 너희 마음을 조심하여 길이 국가와 아름다움을 함께 하라 하니 여러 신하가 모두 부복하여 고두하였다. 세자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도록 하고 또 종친 제수로 하여금 차례로 술을 올리게 하였다. 또 호조판서 노사신에게 명하여 병주 주하랑 유진, 호조자랑 박시형, 김유를 거느리고 주역 구교를 싸가지고 제추와 더불어 논란하게 하였다.